공부할 내용을 좀 정리해서 소개를 해줄게. 우리 갖고 있는 교재들 기준으로 해서 3, 4, 5 이런 식으로 있지. 따라가면은 우선 기출, 그 다음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실무가 좀 나온다 이렇게. 이거 지금 우리 풀고 있는 힘내분이라는 책은 기출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면 14, 15, 21, 22번 문제를 좀 분석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지가 또 있을 건데 이건 평정은 아닌데 평정에서 배웠던 내용들 더 복습할 수 있는 구성을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학풍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는 우선은 수능 완성을 좀 먼저 끝내는 거죠. 이제 학교 가면 옆에 친구들 드릴 풀고 있고 사회규칙 풀고 있고 엔티켓 풀고 있고 그럴 건데 그거 너무 의식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다 할 거고 이 엔제는 최소한 모의고사 안정적으로 76점, 80점 나올 때 들어가도 늦지 않고 그리고 기출을 제대로 해놓으면은 최소한 88점 이상 나올 사실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좀 분석이 좀 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같이 하고 그냥 실무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받았지. 이거는 공통 모의고사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그리고 어때? 이거 좀 풀어봤어? 할만했어? 23번부터 30번까지 있는 모의고사 4회분씩 있으니까 열심히 풀어보면 되고 뭐 준비해놓은 거 한 시즌당 4회분씩 있는데 80개 이상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풀고 싶은 만큼 충분히 풀어도 되고 우리 남은 주가 한 18주 정도 남았어. 18주, 19주? 그 정도 남아있으니까 한 주 한 주 금방 가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 수업에서는 강좌 X 콘텐츠를 쓸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난이도는 힘내부는 이쪽에서 이 정도 난이도를 생각하면 되고 주간지도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수능 완성은 이렇게 돼 있지. 콘스탄트는 얘도 좀 전부 다 커버한다. 여기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받은 그 급식표 있잖아.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숙제거든. 그거보다 적게 할 수는 없어. 적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꼭 할 수 있게 해보고 좀 푸는 것들을 보면서 좀 추가 콘텐츠들을 계속 주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조건에서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어떤 발상을 떠올려야 되는지 어떤 시점 개념을 연결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다 하긴 할 건데 이제 그것만 봤을 때는 뭔가 또 새로운 문제 보면은 낯설고 적응 안 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뭘 하는 거냐면은 조각 문제들은 먼저 풀게 돼. 조각 문제라는 거는 이거 풀기 위한 일부 아이디어만 갖고 온 애들 물론 애들 먼저 풀고 이거 도전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원본을 이게 원본이거든요. 원본
거는 조금 더 어려리라고 그냥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책인 거니까.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아이템 같은 거 만들 때 조각 먼저 모으잖아. 해본 적 없어? 궁금하네. 아이템 먼저 모으고 그러니까 아이템과 합치는 거야. 그리고 아이템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강화하다 터질 수도 있잖아. 이건 안 터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혹시 월급만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얘기해줘. 이적분에서 다들 같이 탈출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1번 문제 풀었으니까 같이 바로 설명을 해볼게. 1번 정답이 이네. 1번부터 볼 테니까 1번, 2번 풀고 1번, 2번까지 혹시 풀었으면 3번 원본 문제는 좀더 쓰고 있었으면 좋겠어. 1번, 2번 해설을 해볼게. 근데 이제 좀 원본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원본 문제보다도 이 조각 문제 있잖아. 조각 문제는 풀 수 있게끔 만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목표가 필러 문제를 지금 맞추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조각 문제들은 3점짜리 문제나 쉬운 4점짜리 문제를 생각하면 돼요. 10번, 11번, 12번권 문제들이 조각 문제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하면서 이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 로그 2에 4의 마이너스 이거랑 로그 2에 3의 마이너스 둘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자연수를 했으니까 K를 이렇게 필요하죠. 이렇게 두었으면은 일단 로그 형태는 우리가 지금 보기에 불편한 상황인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꿔요. 4a-a 제곱은 얘 K 지수가 보이도록 바꿔줍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4b-b 제곱은 2의 K 이렇게 고쳐주는 거죠. 그 꼴이 같다라는 게 확인이 있지.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했을 때 얘는 둘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볼 수 있고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의 K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2의 K 있으면 여기서 고쳐줄 수 있어. 해놓고 나면 둘이 꼴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K 있으면 0이라고 하는 이 빈정식이 있으면 얘 두 그림으로 A랑 B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보다 먼저 처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실은 진수 조건은 항상 빼먹지 말아야 돼. 생각하면은 4a-a 제곱이 0보다 커야 되고 3b-b 제곱도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넘기면 a 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다, b 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a 값 싫어하는 건 0과 4 사이. 그 다음에 b도 0과 4 사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있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거든. a 곱하기 b의 값이 문제 물어본 거야. a 곱하기 b 여기서 뭐야? a 곱하기 이게 케이스이지. 그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러면은 문제 푸는 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근각의 수열기가 보이니까 이것도 좀 서럽게 하자. A 더하기 B는 4. 그치? 그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뭘 쓰면 될까? 마지막에 우리 결국 구현했던 이게 케이스이거든.
뭘 쓰면 될까? 마지막. 여기 다 둘 다 양수야. 그치? 합도 있고 곱도 있어. 뭐가 떠올려? 근계승 지금 썼어. 근계승. 한 명씩 써야 되나요? 한 명씩 뭘? 민영이 아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산술기. 산술기. 합과 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산술기를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 치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뭐 이참수 형태라고 하면 완전적으로 고칠 수도 있고 우리 미분을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순서쌍에 대해서 순서쌍들을 쭉 나열해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여기 지금 뭐 미분한 형태는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산술기를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2분의 a 플러스 b 하고 여기 루트 a b 이렇게 써본다를 하면은 a 플러스 b에 4 대입하면 2지.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2분의 k 수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1이 있으니까 k라고 하는 거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수 있어. 그치? 정답이 4가 된다가 아니라 이 문제의 마지막 주의해야 될 거는 a, b가 서로 다른 두 실수를 했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수를 했는데 이 산술기하 조건은 애초에 A 등호 조건이 A랑 B가 같을 때잖아. A랑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 근데 지금 같지 않다 했으니까 이 등호가 다 빠져요.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K 값은 자연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놓은 거니까 뭐 2보다 작다? 1밖에 없어. 여기다 1 대입하면은 2가 정답이다. 그러니까 3번을 쓱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3번 문제가 원본 문제인데 1번에서 배웠던 아이디어를 쓰면은 3번을 푸는 데 있어서 너희 혼자 힘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3번 푸는 데 있어서 아직 부등식 푸는 거 안 냈지. 이거는 2번 문제를 하나 더 풀어. 2번 문제에서 부등식을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치환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주요 발상을 이 번호 밑에다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써놓을게. 이런 것들 정리하면서 치환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반정식으로 만들었고 분과 배수 관계에 쓴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은 지수로 구해서 꼭 확인하면서 책 없는 사람 잠깐만 기다려.
2번은 답이 89가 나와야 돼. 이번 문제도 정상을 해볼까? 이렇게 두 개로 잘라서 생각하려고 했던 건 기본이겠지. 이렇게 먼저 봐보면 일단 요거 2의 Q 3P 이것도 역시 요거로 보기엔 좀 불편한 상황인 거니까 요거 Q에 대해서 좀 Q로 불려는 2의 3P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2번 풀어보면 2번은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Q지 넘기면은 3P 그러니까 2분의 3의 로그 2의 Q 이렇게 만들어지 양변에 3분의 2 한번 곱하면은 2P 로그 2의 Q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쓰면은 Q 그러니까 2의 2P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얘네 둘이 합치면 요거랑 요거랑 둘이 합치면 Q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잘 써볼까? 2의 3P 승보다 작고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등호가 있었으니까 여기 써보면 2의 2승보다 커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뭐 할까?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 문제에서 순서상을 계산하라 했는데 PQ가 자연수란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P1 때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야. 하나씩. 1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4지, Q, 여기 8.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몇 개가 잡히냐? 4, 5, 6, 7, 4개가 잡혀. 4개.
그다음 P가 2일 때 계산하면 2일 때는 여기 4 대입하면은 16이지. 16에서부터 해서 6승 64까지. 그치? 그럼 이것도 48. 그러니까 P가 3일 때는 그러면 64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Q가 무슨 이면은 510. 근데 어차피 100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 필요는 없고 64에서 100까지 해서 37개가 되는 거니까 P가 4일 때는 의미 없지. 2의 8승 2의 8승이면 100 넘어가니까 이렇게 더하면은 이제 89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21번, 22번 문제 풀라고 하면은 나 이거 못 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조각 문제 2개 풀고 나면은 숙제하면서 3번 문제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16 중에 3번 문제는 좀 전에 풀었던 1번 문제랑 2번 문제 합친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도전해보는 거야. 이 5번 문제 쉬우니까 5번으로 하면 돼요. 저희 5번 문제 풀고 잘 풀렸으면 6번 문제가 원본이니까 6번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5번 됐으면 6번으로 넘어가면 돼요. 이게 5번 안 된 사람들 같이 구절을 바꾸자. 이거는 바로 풀리지 않았으면은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이 되는 부분 잡히지. 이렇게 본다면은 어차피 x 제곱이 7인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7은 허근이 나온 사인 거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7이 이렇게 잡힌다. 그치? 근데 문제 잘 읽어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했어. 뭐가? 이 방정식 자체가 실근을 두 개밖에 안 가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미 근이 두 개가 나와버렸지. 그치? 그리고 문제 다시 더 읽어보면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그랬으니까 얘 플러스 이거 지금 루트 7이랑 마이너스 루트 7이 근이 확정인 건데 중근이래. 그러면은 이 fx가 루트 7이랑 마이너스 루트 7을 추가로 또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얘는 각각의 중근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fx는 그냥 x 마이너스 루트 7에 x 플러스 루트 7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됩니다. 문제에서 2차 함수가 최고차의 수 1이었습니다. 여기다가 5 대입하면 정답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지. 근데 이제 이 조각 문제 풀고 원본 문제 풀 때는 자꾸 뭘 해보냐면은 비교를 해봐. 그러니까 조각 문제는 쉬웠는데 원본 문제는 뭐가 바뀌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6번 문제에서 뭐가 달라졌어? 5번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결정적으로 달라져. 지금 자. 이 n승이 여기는 4차로 줬었잖아. 그치? 근데 6번은 n차로 줘줬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정리를 해보면 되고, 요건 수능 완성 같은 거 지금 미리 풀었다라고 하면은 수능 완성에서 이런 문제 여러 개 봤을 거거든. 잠깐 수능에서 제일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니까 요거는 6번 문제는 반드시 풀 줄 있어야 됩니다.
이 원본 문제는 거의 교육청도 없고 평가 문제들이 구성돼 있거든. 이 22년 6월 평가 문제, 이번 문제. 굉장히 얘기했어요. (24) 나왔으면 받았어? 또 한번 해볼게. 근데 이거를 풀려면 일단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거 우리 워낙 많이 했던 거니까 표 머릿속에 정리돼 있잖아.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기준으로 분달하면은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뭐 어떤 방정식? xn승은 A라고 하는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표가 있다. 실근의 대수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몇 개야? 기억하고 있어? 2, 1요? 원리 설명 해주세요. 여기는 111이지. 이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이걸 기준으로 분달하면은 그러면 우선 이 x의 n승 빼기 64 이게 0이다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x의 n승은 64라고 하면은 이 a 값이 이미 양수로 결정해줍니다. 이게 지금 양수. 그렇지?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n이 짝수일 때는 그때는 x라고 하는 거는 2의 국수인 거니까 그거 n분의 1승을 해버리면 n분의 6승인 건데 짝수일 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x는 그냥 2의 n분의 6승이 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근데 이 문제도 좀 전에 풀었던 5번 문제에서 지금 더 강화된 문제인 거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가 근이 2개라고 했어. 2개고 그 각각의 근이 중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이게 fx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근을 이렇게 갖는다고 하면은 그 알파가 이 상황 먼저 봐봐. 얘랑 겹친다고 하면 베타가 홀근이 중근이 될 수 없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fx는 최대 2개잖아 근이. 근데 이 베타가 얘랑 겹친다고 하면은 알파는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 그 2개씩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그리고 하나의 힌트가 더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이 그냥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알파 하나가 2의 n분의 6승, 베타 하나가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이지.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얘를 우리 fx를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고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정해줘요. fx라고 하는 거는 x 마이너스 2의 n분의 6승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n분의 6승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에 n분의 10이 승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치? 가져왔어. 저쪽으로 가서 잠깐만. 이렇게 정리됐으면은 그 여기서 요거 봐가지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라고 했지. 음의 정수다라 했는데 여기 이렇게 만드는 함수가 이것이 2차 함수가 y축 대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점이 음의 정수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그냥 자연수가 됩니다. 그치? n 값은 뭐면 돼? 1, 2, 3, 4, 6, 10 10에 약수면 되지. 근데 애초에 우리 짝수라고 했잖아. 아까 짝수 안 제낀 홀수 안 제낀 사람들이 있었어. 이게 홀수 다 제끼고 나면은 2, 4, 60이 더하면 24가 정답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모의고사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이 부분 잘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 정도 풀고 나면은 내가 기초를 완전히 다 마스터하고 있네? 아니면 좀 다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네. 이게 좀 정리가 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거랑 차이점 잘 봐봐. 다시 한번 여기 차차였기 때문에 편하게 풀었는데 이 n차가 되어 있으니까 짝수를 수상할 때 구분을 잘 해야 돼. 여기 9번으로 가보자. 9번 10번 문제가 두 개가 조각 문제였다. 9번 10번 풀면은 7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 11번 문제는 거의 친한 친구 수준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본거 아니야. 11번 아직 안 친해. 9번 10번 한번 그냥 이번에서도 배워갈 게 좀 많은 문제를 생각하면 되겠어.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하고 가보면 잘못 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두 개의 함수가 있고 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2. 근데 제일 잘못 풀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여기 a점을 예를 들어서 t, a의 t세를 잡았다 해봐. 그러면 역함수 관계인 거 발견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을 a의 t승, t라고 본다면 이거 풀려? 이렇게 하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는 뭘 생각해보냐면은 이 번호 밑에다가 발상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을 좀 정리를 해놓는데 역함수 관계 관찰까지는 잘했어. 역함수 관계.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좌표랑 기하적인 관계 있지. 얘네들을 왔다 갔다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어. 기하적인. 그러니까 좌표를 섣불리 잡아가지고 그냥 다 풀려가지 말고 이 나와 있는 조건을 충분히 연결시켜서 좌표를 구성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게. 여기 연결을 해보면 일단 B랑 A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보자. 이 AB가 있으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게 BC의 길이의 7배가 AB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뭔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대한 관계를 줬다. 이 두. 그러면 여기 역함수 관계라고 하는 이건 보여지지 않았어. 둘이 같다는. 지금 같은 상황인 거니까 얘를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거야. BC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여기 이만큼 대각선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BC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AB 하나 있지. 이렇게 더하면은 그 값이 얼마냐면은 여기 2분의 9잖아. 이렇게 2분의 9지.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2분의 9 루트라고 할 수 있다.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2분의 9 루트이다. 이렇게 구성을 해줘. 그럼 BC 길이가 좀 전에 7 곱하기 BC를 했으니까 AB가 7 곱하기 BC를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고 나면은 그러면 9BC가 2분의 9 루트이지. 그럼 따라서 BC는 2분의 루트에다가 잡힌다는 거죠. BC는 2분의 루트. 이렇게 지금 바로 정리가 됩니다. 맞지? 그럼 이제 거의 다 풀린 것 같은데 BC가 2분의 루트이면 이 AB 길이는 BC의 7배를 했으니까 2분의 7루트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2분의 7루트이면 우리 이 둘 중에 AB 중에 하나만 좌표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입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교점 구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지. 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랑 같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다. 이렇게 해버리면 2x는 2분의 9인 거니까 x 값은 4분의 9다.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4분의 9. 그치? 그럼 저 좌표는 4분의 9, 4분의 9. 4분의 9, 4분의 9. 이렇게 좀 구성합시다. 그치?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 좌표를 기울기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면 돼요. 잘라서 분해를 생각하면은 여기 아까 2분의 7루트 의 절반이 되겠지? 여기 2라고 쓸까? A 길이는 4분의 7루트. 그치? 그러면 여기 길이 얼마야? 4분의 7. 4분의 7. 그리고 여기도 4분의 7이지. 그러니까 여기 4분의 7만큼 빠지고 4분의 2. 4분의 7만큼 더하면은 4분의 16? 요거 지금 대입하면 A값 나오면서 정답 나옵니다. 그렇지?
이 역함수 관계라고 해가지고 t,at 있으면 반대로 잡아서 바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있는 길이 관계들을 잘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그럼 9번은 조금 업그레이드하면 이제 10번이 되거든. 10번을 보는데 이 10번은 조금 추가해야 될 생각이 있어. 10번은 그러니까 좀 전에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될 개념은 뭐냐면은 이 평행이동 관계죠. 평행이동. 역함수 관계라고 하는 건 대칭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를 하면은 이 평행이동도 잘 볼 줄 알아요. 이 개념을 하나 더 써서 10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좀 그림 그리고 있을 테니까 바로 한번 풀어보고 확인해 보자. 10번은 답이 9가 나와요. 지수로브의 혹은 대수적인 계산은 진짜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계산이 안 돼 버리잖아. 지금 하면서 뭔가 계산이 안 되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 문제를 해보면 일부분만 이따 설명할게.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넓이에 대한 조건이 나왔잖아. 넓이에 대한 조건이 나왔으니까 3이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AB 길이 곱하기 높이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근데 얘 기울기 1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수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여기 이 부분이 그냥 바로 H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얘가 지금 H. 그리고 0,0에서부터 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까지 거리 공식을 써도 되는데
이거 그냥 우리 눈에 보이거든. 여기 얼마인지. 왜냐면 여기가 2점. 여기 2지. 그치? 그럼 1대 1대 루트 2 지금 생각하면 됐어. h는 루트 2 바로 나왔죠. 루트 2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빠르거나 이해 안 되면 얘기해줘. 1대 1대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평행이동 관계를 잘 풀어. 평행이동 관계를 보면은 얘가 이걸 오면서 x방향은 이만큼 y방향은 이만큼 평행이동 됐지.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이쪽이 이 점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가 2고 있는 거야. 요 기울기 위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을 갖고 이동을 한 거니까 이 점은 여기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해돼? 요거 1대1 들었지? 여기 지금 45도거든. 여기도 45도지. 괜찮아? 그럼 여기 이만큼이 미루티가 잡혔어. 그치? 근데 아까 여기 AB가 3루티가 나와. AB가 3루티인 거니까 따라서 이만큼은 좀 스케일이 안 맞긴 하지만 얘가 루트이다라고 볼 수 있어. 둘이 더해야 3루티가 되는 상황이죠. 맞지? 그러면 또 아까 문제랑 똑같아졌네. 여기 이렇게 좀 잘라주면 되지. 잘라주면은 여기 길이 2분의 1, 2분의 1 볼 수 있지. 2분의 루트인 거. 2분의 1, 2분의 1인 거고 여기 교점은 얘랑 얘의 교점인 건데 구할 수 있지. 그래서 2분의 1 빼고 2분의 1 더하면 이 A 좌표가 나오니까 대입하면 정답이 돼. 그치? 그러니까 조각을 잘 내야 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관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조각조각을 잘 기하적으로 만들어야 문제가 풀린다. 그리고 조각을 잘 안 내면은 그냥 계산만 계속 하고 있지 뭔가 돌고 돌다가 안 풀리는 그래서 조각 잘 내. 급식표에 계속 도장을 찍어줄 거거든. 참 잘했어요, 괜찮았어. 근데 그거 다 모으면은 내가 뭐라도 줄 테니까. 일단 배즙은 하기 싫은 배즙을 부모님이 먹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맛있지 않았어? 내가 먹어보고 싶은 건데 검증해보고 싶은 거. 맛은 있어. 맛은 있어? 그리고 여기 우리 수업 1시에 끝나고 나서 2시부터 6시 사이에 실전 모의고사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 수업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좀 보충 더 하면 좋아. 선생님 계속 계시거든.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에도 아침부터 해서 2시까지 2시 반까지 선생님 계시니까 뭐 하루라도 좀 더 나와가지고 와서 그냥 숙제한다 생각해도 좋아. 숙제하고 숙제 안 돼 있으면 이제 그거는 부를 테니까 주말 수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자. 이 11번 문제는 이제 혼자 힘으로 해보면 되는데 11번 문제 진짜 많이 했어. 일단 X자식 이동 구조라는 얘기를 했었어. Y는 AX만 할 수 있음, 로그의 AX만 할 수 있거든. X자식 이동이라는 얘기 했던 거고 이 원본 문제랑 강화 문제 혼자 숙제로 잘 안 되면 이제 수업 때랑 체킹 시간 이용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13분 할 건데 5분 정도만 쉴게요.
45잖아. 여기도 45. 그럼 1대1 때 루트 2. 아 여기가 지금 2,2지. 여기가 2니까 여기 루트 2. 그다음 여기가 루트 2면은 여기 박성부터 AB가 3루트라는 게 있어. 여기 H가 루트 있잖아. AB는 3루트.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저 로그함수랑 서로 이 콤마 x 마이너스 이만큼 y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그 여기 기준이 아 잠깐만 기다려. 여기 위에는 이렇게 그냥 마지막 이렇게 잡고 여섯 개 여기 위가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뒤에 근데 그럼 얘 이렇게 좌표 잡는 게 아 그럼 얘랑 같다라고 x는 마이너스 스페이스 이렇게 EX 있잖아 x는 1이지 여기 요 잡표가 1,1이니까 그러니까 얘 1,1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끼리 루트라고 했었잖아. 루트는 여기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 1에서 2분의 1 1분에서 2분의 1 정도 있어. 손도 못했어. 어디다 뒀거든. 그 다음 문제 풀어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 9번, 10번 같은 거 나한테 와서 끝까지 질문하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 여기 안 중요한 문제가 없어. 기출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나온 거, 아직까지도 많이 나오는 기출을 위주로 해가지고 준비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모의고사로 연결될 거거든. 그러니까는 다 발상이나 실전 방향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공부 방법이 여기 테마가 68개야. 68개인데 평점에서 배운 게 100개 정도 되거든. 그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연결될 거니까 평정에서 배웠던 걸로 연결해가지고 평정에 글로 잘 돼 있잖아. 이 문제 안 풀렸으면 가가지고 그 문제 다시 한번 해보고 정리해보고 연결해보면 되겠고 그것도 내가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복습할 수 있게 100개씩이나 되는 거야? 100개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100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 다 할 수 있으면은 점수 잘 받을 수 있다 하면 할만한 거잖아. 이상해? 지금 조립봉 먹어봤어? 조립봉 안에 과자 100개 넘게 있을 거 없을 거? 그거 한 번에 다 먹잖아. 이게 이상. 하면 돼. 한번 문제 풀어볼게. 수험반에 답이 3 나오는데 볼까?
13번 바로 해볼까? 여기 보면은 일단 기울기가 M인애가 있고 하나가 기울기가 많았어요. 그럼 둘이 서로 요각이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요각이랑 요각 관계를 보면 된다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두개 갖춘 거 알 수 있겠지? 세타면 세타. 그렇지? 그럼 이등변삼각형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본다라면은 여기 얘 길이랑 얘 길이 똑같아. 이렇게. 그렇지? 그거 이제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되면 직사각형 그려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잡아보면 이 대각선 부분이 교점이 되는 거니까 둘이 길이 이렇게 같다고 볼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8이면 이렇게 만들어보면 이쪽이 4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삼각형도 역시 1이면 삼각형이겠지. 근데 문제에서 여기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면은 여기 지금 1이라고 했죠. 여기가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왜 하고 있냐면은 문제에서 이 사각형 ABDC의 넓이를 구하려 했으니까 이 ABDC는 여기거든. 그치? 이거는 그럼 여기 n분의 8이지. 그다음 여기 이 부분은 n분의 1 하고 나면은 큰 삼각형을 기준으로 본다면 큰 삼각형 A, B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n분의 1 작은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작은 삼각형 작은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에다가 높이가 1인 걸 지금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삼각형 COD는 2분의 1 곱하기 n분의 8에다가 곱하기 4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면 이거 n분의 1이고 이거는 n분의 16이고 그래서 둘이 빼면 뭐다라고 하면 정답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 배웠던 걸 조금만 더 응용을 하면 14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14번을 풀면 이제 좋은 점이 15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15번 얼마 전에 나왔던 9월 평가원 시험 문제잖아. 근데 이 13, 14번에 위에다가 지수함수만 이렇게 얹었다 생각하면 혹시 14, 15번 풀 게 없는 사람 있어요? 14번 없어. 이상하게 인사가 14번 없으면 14, 15번 중에 하나 없습니다.
14번의 답은 3번이야. 초 정도만 기다렸다 설명할게요.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선 BC랑 3BP랑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BC랑 3BP? 그럼 이거는 먼저 이렇게 만드는 걸 생각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문자를 한번 K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본다 하면은 BC랑 BP 3BP면 이게 1대 2지 1대 2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 요 C의 X좌표를 뭐라고 놓을 수 있어? 몇 K? 3K. 그치? 이렇게 놓으면 된다. 그치? 그리고 아까 이 문제에서 우리 아이디어 얻었으면은 얘 기울기 서로 절대값이 같은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것도 이름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여기 2K면 여기도 2K겠지. 그러니까는 요 A좌표는 마이너스 K라고 볼 수 있다.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K, K, 3K 해가지고 문자로 일단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다음 조건 봐보면 AQ는 4 곱하기 BC라고 그랬어. AQ는 A부터 Q까지 이 길이 요거랑 뭐랑 갖다 놨냐면 4 곱하기 BC 이 길이를 봐. 요거 내면 근데 이건 좀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거랑 좀 뭔가 정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는 얘를 이쪽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자. 이게 뭔다면은 여기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4배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를 이만큼을 만약에 A라 둔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4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 분수는 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3A라고 3A라고 본다고 하면은 여기가 12A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은 여기 아까 1대 2였던 거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A라고 볼 수 있어. 여기서 2A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2A.
그러면 이제 다 비율이 찾았다. 요 작은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의 비율이 1대 6인 거야. 1대 6. 그치? 그럼 여기도 요렇게도 1대 6이겠지. 1대 6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여기 4K 그 다음 여기 요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 1대 6이다.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잘라서 1대 그대로 같이 해보면 1대 6이다 지금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는 여기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2K였으면 이만큼 12K가 돼요. 12K인 것도 여기 11K라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얘기 이미 다 한 거거든. 일단 해보면 여기 K가 아까 X1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X1 기억은 맞다. 그다음에 니은은 X2 요 자리 의미하거든. 요거는 11X1인 거니까 틀렸지. 니은 되고 디귿은 6배냐라고 물어봤어. 얘 6배 얘다. 그래서 이미 계산을 해놨지. 디귿은 맞다. 그래서 어떤 그 짜릿한 희열을 느껴보냐면은 이 13, 14번 했잖아. 그러니까 15번 혼자임으로 이제 풀어보고 15번 혼자임으로 풀어보고 나 평권 21번 풀었네 라고 하면서 물론 앞에서 얻은 힌트를 이용해서 풀기는 한 거지만 그래도 혼자임으로 풀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숙제하면서 이렇게 한번 계시고 그치? 이게 하나하나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이해해보세요. 17번으로 가자. 17번 17번 문제 좀 많이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에 19번을 보면 이 문제하고 알 수 있어. 19번은 수능 문제였잖아. 19번을 풀기 위해서 17번, 18번 두 개로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17번을 접근을 해오고 만약에 수업해보면 좀 이제 지수로 함수 까먹은 친구도 뭘 못하냐면은 그래프 그리는 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괜찮아. 같이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겁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수로 함수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됐다고 해서 못 그릴 게 전혀 없으니까 그거 잘 안 되면은 오늘 시간에 확실하게 보완을 할 수 있게 되죠. 지수로 함수. 칠판 지우고 17번 설명할 테니까 간단한 문제부터 먼저 해봐. 17번이 제일 간단한 문제. 지수 로그함수 그리는 거 너무 많이 까먹었다라고 하면은 간단한 거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런 함수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거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먼저 이렇게 그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플러스 2가 정근선이에요. 그럴 때는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2인 지점에다가 이렇게 정근선을 그려줘. 하고 나서 그래프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뭐 fx가 로그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어 있다라면은
얘 정근선은 항상 진수가 0이 되는 부분이지. 진수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지점이 2인 지점이 정근선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3 대입하면은 1이 되는 거 하는 거니까 3,1을 지나간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 함수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얘는 3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n이라고 했을 때 우선은 이때 마이너스 n이 이렇게 빨려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함수가 지수함수가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절대값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이 정근선도 대칭된다는 이 정근선 대칭된다는 걸 꼭 파악을 해야 돼. 그렇게 되어야 여기에서 함수를 그릴 때 파란색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어. 그렇지?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럼 이제 여기 밑에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얘기해준 건 G편인데 G4부터 해서 5개를 더하는 거예요. G6, G7, G8을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 G라고 하는 함수가 GT라고 하는 함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T 값이 4일 때 그러니까 상수함수를 연결시켰을 때 교점의 개수예요. 그렇지? 그 얘는 어차피 지금 4라고 하는 건 0보다 큰 상황인 거잖아. 근데 이게 문제에서 몇이라고 했냐면 8이라고 했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4가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11111 되지. 전부 교점이 다 함께 안 되지. 그 얘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어. 2부터. 그러니까 2. 어디까지 2 할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경계값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때 n값을 몇이라고 얘기하면 돼? 7. 그렇지. 여기 잘했다. 여기다 7 대입하면은 F-1 정답 몇이 있지? 어떤 구조를 생각하냐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 수원수투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건데 문제 출제자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문제 출제의 원리는 알고 있어요. 이 지수로 함수가 추론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떤 이유로 어렵게 나오는 거냐면은 원래 문제가 별로 낼 게 없어. 지수로 함수. 왜냐면은 이 극값이 없거든. 지수로 함수는 항상 증가거나 감소지. 극값이 없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원래 문제 낼 게 별로 없다고. 근데 이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극값이 생겨. 거기다가 이 정근선이 또 바뀌면서 교점의 개수도 여러 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냐면은 문제 출제가 크게 두 가지 형태. 이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뽑는 방법은 이 구간을 구분을 해줘요.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온다고. 근데 구간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지. x가 0보다 작을 때는 노감수야.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지수함수야.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지. 그게 이제 18번이에요. 18번 문제는 이 구간을 구분을 해서 우리한테 7분의 개수를 찾게끔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18번 문제 때는 요거 써놓으면 되고 17번에는 절대값 있는 사람 구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19번은 이 두 개가 다 합쳐진 문제라고 봅니다. 19번 문제가 수능 문제잖아. 두 개가 다 합쳐진 문제. 그러니까 19번과 18번에 난이도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어딜까? 그런 거 자꾸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 풀 때 도움이 돼요. 18번과 19번의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 18번은 숫자가 전부 다 적혀있지. 지수로 함수. 그러니까는 이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추론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못 푼다라고 하면은 그래프 그리는 게 아직 덜 돼서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리면 18번은 무조건 풀 수 있다. 근데 19번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추론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n값이 안 정해져 있잖아. 그치? 우선 18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래프 그리는 거 쓱 한번 볼게. 근데 다른 반 수업 때 갔더니 좀 그래프 잘못 그린 사람도 있던데 그래프 잘 그려봐.
그래프만 그리면 정답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거의 마승살이 없는데. 답은 21이거든. 근데 그래프 좀 잘못 그리고 있어. 그럼 한번 비교해보자. 우선 요거부터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이 정근선 먼저 잡아줘야 되겠지. 정근선을 이렇게 잡고 이 마이너스 잡았고, 그다음에 지수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꼴이니까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여기 왜 막 6, 9 쓴 사람들 있어. 여기다 0 대표가 27이잖아. 27 빼기 6 하면 21이지.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은 여기 지금 21이야.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될 건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준다면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정근선이에요. 마이너스 8분의 1이 요쯤에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0 대표. 로그 2의 8분의 1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빼기 6의 절대값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3 빼기 6 하면 마이너스 9야. 마이너스 9니까 이런 데 지금 지나간다는 생각이 없죠.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그 절대값을 씌웠으면 마이너스 9가 9로 갈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요 지점이 9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함수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좀 쓸 수 있겠어. 여기 절대값 씌웠지. 절대값 씌웠으면 일단 6이 이쪽에 이렇게 잡히잖아. 그러면 이 절대값 씌운 함수는 파란색 이렇게 된 게 맞지. 그 다음에 이쪽은 구멍 뚫려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부분 잘못 그렸어. 내가 지금 잘 그린 사람 거의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 답 맞춘 사람들은 잘 그리는 거겠지만 정확하게 그리는 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 이 경계값이 중요했지. 경계값에서 함수값이 중요했던 거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급식표에다가 이 키레본 복습하기라고 써놨는데 조각 문제부터 다시 풀어보는 거야. 정리해보자면 문제에서 gn은 3이라고 했어. gn은 3일 때에 이 n 값을 다 찾으라 이렇게 했는데 상수함수를 연결시켜서
교점이 3개가 되는 지점들이 어디냐를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렇게 된다 하면은 여기 일단 이제 밑에 거는 아직 안 그린 사람도 있으니까 지우진 않을 건데 밑에가 없는 거야. 여기 지금 보면 다 2개, 4개, 4개 되겠지. 그러다가 정근선에서부터 3개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n값이 6일 때 되고 7일 때 되고 8일 때도 되는데 9일 때 안 된다. 9일 때 이렇게 그으면은 2개 잡혀. 그 위로는 계속 2개인 거니까 6, 7, 8, 3개 더해서 21이 정답입니다. 아니 19번 원본 문제, 수능 문제는 어렵겠지만 17번, 18번은 참고해서 이제 도전해보는 거야. 숙제 하면서 21번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 하고 있는 내용이 계속 지수로가 함수 빠지니까 평점에서 이 부분을 쭉 한번 다시 복습을 해요. 이거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 여기다가 빨간 점을 이렇게 써줄게. 치역을 확인하는 게 좋아. 치역을 확인하는데 정확히 보면 이 정수나 자연수 조건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정수나 자연수가 되는 치역이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게 여러 문제 풀 때 좀 관건이라고 보면 되겠어.
왜냐면은 23번 문제가 이제 우리 많이 봤던 문제잖아. 23번 문제 잠깐 눈으로 살짝 봐볼까? 24년 평가원 9월이야. 그치?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보면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가 되도록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얘는 지수함수 두 개가 구간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다가 막 A값, B값도 안 줬어. 근데 21번 문제는 그걸 단순화한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왜 단순하냐? 얘가 지금 그냥 직선의 방정식. 하나 지수함수. 그러니까 훨씬 지금 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 이거 푸는 걸 한번 봐봐.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먼저 2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2가 이쯤에 있다를 봤을 때 함수가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 1이지. 그 다음에 2 대입했을 때 여기 4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구멍이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고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미 이 X승에서 치역에 들어가는 정수가 뭐뭐 있어? 몇 개야? 치역에 들어. 여기 이 X승 몇 개야? 4개. 그치? 여기 1, 2, 3, 4가 지금 들어가 있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K 값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쭉 잡았을 때 정수인 것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이 그래프 그려보면 이 우극한 생각하면 0부터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하고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떤 구조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지수로 감수 관련한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이런 원리가 들어갔다 생각하면 되는데 1, 2, 3, 4 빼고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다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지. 1, 2, 3, 4.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합집합으로 생각을 해요. 합집. 1, 2, 3, 4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거기 추가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5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치? 그래야 지금 5개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는 여기 5가 있는 지점을 K라고 하는 지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럼 그 상황에서 여기 이렇게 잡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쪽이 4일 때 여기 5,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6 이렇게 지금 걸쳐 있다라 하면은 이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K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이 지점에서 5개가 된다. 보장할 수 있다. 여기 함수값보다 작아지는 애가 5, 4, 3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결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A가 5일 때라고 그럼 바로 대답을 해보면 되겠네. 5일 때. 근데 여기 조금 더 얘를 식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5랑 FK 그리고 6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이상해. 부모는 어디 들어야 될까? 이쪽 둘 중에 하나 들어가. 5쪽이야 6쪽이야. 5쪽이야 6쪽이야. 5쪽. K에 지금 구멍 막혀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구멍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FK라고 하는 거는 여기 A 곱하기 X만 하나씩 있죠. K만 하나씩 K만 하나씩. 그러니까 양변 A로 나와. 그러니까 플러스 2를 해줘. 그러면 여기는 5 플러스 A분의 2 플러스 A 2 플러스 A분의 5. 그 다음에 여기는 K 이쪽은 2 플러스 A분의 2 이렇게 되고 지금 최소값이 3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최소값 3이 안 나왔죠. 이렇게 하면 A값 5가 나오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22번을 하나 더 적으면 22번은 이제 이거보다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2번 풀면 이제 23번 문제 혼자 풀 힘이 생기거든. 22번 한번 볼게요.
지훈아 잘 이해하고 있어. 어려워. 아까 조각 문제에서 잘 안 됐던 거 지금 다시 해야 돼. 답이 15가 나와야 돼. 15. 치역을 한번 봐볼게. x가 0보다 작거나 내 치역. 근데 정확히 보면 치역에 이 정수 부분만 집중을 하려고 정수 부분만 한번 찾아요. 그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y로 하는 게 있다라면은 등호 넣었어. 그러니까 굳이 설명하자면 얘는 b보다 크다가 맞긴 해. 맞는데 우리 지금 치역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를 세고 싶은 거 뭐가 있는지. 여기다가 등호를 붙여버리면 정근선보다 하나 큰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마지막에 b 플러스 0 대입하면 2의 a승이지. 2의 a승에서 끝날 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어. 우선 이해돼? 은율이 괜찮아? 근데 두 번째 요거 x가 0보다 클 때 이거는 시역의 정수분을 지금 본다면 이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왜냐면은 여기 어차피 x가 2보다 작고 나왔다 그랬어. 2보다 작고 나왔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이 함수를 먼저 그려야 되는 거 당연해. 여기다 0 대입해보면 정사이 8이고 0 대입해보면 7이잖아. 그러니까는 이 7을 지나가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진대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2를 대입해보면 2 대입했을 때 4잖아. 2 대입했을 때 3 거니까 2 대입했을 때 4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여기만 지금 살펴보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끊겨야 돼. 2까지 여기까지. 근데 봤더니 여기 들어가는 정수들이 이미 정해져 있네. 여기 있죠. 들어가는 데. 뭐 들어가냐면은 근데 여기 0보다 큰 쪽만 봐야 되니까 이거 잘고 여기 구멍을 이렇게 뚫어줘요. 0보다 크다. 그치?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4, 5, 6밖에 없는 3개밖에 안 들어가지. 7이 안 들어가는 거지. 7이었던 건데 7이 빠졌어. 구멍이 지금 뚫려있으니까. 그치? 4, 5, 6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는 치역의 개수를 세보면 b 플러스 1부터 b 플러스 2의 a승까지면 몇 개지? 얘 2의 a승계라는 거.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를 합집합을 해서 문제에서 몇 개를 하냐면 10개가 돼야 된다. 10개가 된다. a가 2 대입해봐. 4. 4개, 3개면 합집합 10개 나올 수 없지. 그치? 3 대입해보면 8, 3개.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 그치? 8개, 3개면 합집합했을 때 10개 될 수 있죠. 그치? 근데 4대 빼면 16개, 3개면 합집합했을 때 16개가 최소값이니까 그것도 안 돼. 그치? 그러니까는 A 값이 3이 된다고 하는 거를 결정할 수 있어요. A가 3이 될 수가 없고 3이 되면서 A는 3이 되면서 이게 8개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근데 이쪽이 8개고 여기가 3개면 둘이 겹치는 게 몇 개라는 얘기야. 전체 10개 돼야 돼. 합집합에서. 겹치는 게 몇 개? 몇 개? 겹치는 게. 교집합 몇 개? 한 개, 한 개. 그치? 한 개가 되어야 딱 10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떤 구조를 생각해보면 되냐면은 얘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다가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딱 4에서 겹치고 끝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럼 밑에서부터 b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b 플러스 1, b 플러스 2 해가지고 b 플러스 8까지 8이지? 이 지점이 b 플러스 8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b 플러스 8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아니면 얘가 이렇게 돼도 돼. 어떻게 돼도 되냐면은 그래프가 여기서 요거 똑같이 이렇게 그려요. 2, 4, 7. 요 기준을 봤을 때 이 마지막 거 b 플러스 2의 a승이랑 좀 전에 한 거는 이 4랑 겹칠 때요. 4랑 겹칠 때. 좀 전에 한 거는 이 4랑 b 플러스 2의 a승이랑 이렇게 둘이 겹칠 때였지. 근데 그거 말고 이 b 플러스 1이랑 이 6이랑 겹쳐도 돼. 그렇게 되려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여기 6인 부분 있잖아. 6인 부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분단하면은 여기 b 플러스 1이 있어서 얘부터 얘가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돼. 이런 식이 되죠. 딱 하나만 보죠. 하나. 그렇지? 이미 이해됐어. 그럼 헷갈려. 일단 이거 봐봐. 얘는 정답이 안 돼. 왜냐면은 b 플러스 8이 4면은 b는 마이너스 4거든. 근데 문제에서 b 값이 자연수란 조건이 있었어. 이해가 안 되고 얘는 요 지점이 좀 전에 b 플러스 8, b 플러스 1이라 이렇게 했잖아. b 플러스 1. b 플러스 1인 부분이랑 6이랑 같다고 하면 b는 5가 나오면서 5 곱하기 3하면 15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 한번 다시 해줄까? 얘랑 좀 괜찮아? 윤유린 이건 이해됐어? 얘는? 괜찮아?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얘랑 둘이 이렇게 같을 때랑 둘이 이렇게 같을 때랑 지금 구분했잖아. 한 개만 겹쳐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 원본 문제는 오히려 약간 타협할 수 있거든. 평가원 문제이지만 내가 지금 킬러 문제 풀기 아직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타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수업 때 같이 했던 이 조각 문제들 있잖아. 이거는 쉬운 사정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는 10번, 11번, 12번, 13번 이 정도 라인의 문제들인 거니까 반드시 맞출 수 있게 생각해보기. 그래서 체킹 하면서 수능 완성 풀어왔던 거 고치면서 질문하게 하고 학부모도 같이 점검하고 그리고 오늘의 대학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심 먹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좀 꾸준히 공부하고 오늘만 공부하는 거 그리고 학통 지금 개념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지? 더 해야 돼. 맞아.
솔직히 유튜브는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사더라고요. 월급만 좀 미국 사람들 여기가 미적분 저 미션 18점 맞았어. 그때에서 잡았지 지금. 아니 이제 이제 현민이랑 비슷해요. 누구랑 그렇구나요? 아 진짜? 여기가 뭐야? 재밌어. 아 왜냐면은 우리가 등호를 넣었어. 그래서 원래는 fx가 이 정근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잖아. y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이해됐지? 근데 b가 자연수니까 여기 들어가는 정수, 자연수들을 심사하는 거. 실제로는 b 플러스 1부터 생긴 거야. b 플러스 b 플러스 20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등호가 지금 계속 여기 또 등호